오늘부터 초급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급 강좌에서는 먼저 오행의 속성과 성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한 이후에 이제 상생과 상극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행 공부를 할 때 순서는 대개 이제 수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 화, 토, 금 순서로 하죠.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순서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극도 수국화부터 이제 수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수국화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이러한 순서로 상극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상생을 공부를 하든 상극을 공부를 하든 여기에는 이렇게 가령 수생목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두 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수생목을 하기 위한 이렇게 배합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생을 하든 상극을 하든 이렇게 글자가 하나만 만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작용력이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수국화를 하려고 하면 그 안에 수국화라고 하는 내용 안에는 토국수라든가 목국토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벌어져야만이 수국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땅이 물을 가두고 땅에서 이렇게 나무가 나오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국화라는 것은 즉 물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꽃까지 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까지 이제 가는 것이 수국화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토국수, 목국토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상생으로는 수생목, 목생화라고 하는 과정이 수국화라는 것 안에 크게 수국화라고 하는 수화기제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렇게 상극이 토국수, 목국토 그리고 상생은 수생목, 목생화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다 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수화기제라고 하는 수국화라고 하는 과정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오행의 속성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오행을 공부를 할 때 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지혜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수 속에는 말하는 재주나 글 쓰는 재주 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수가 지식과 지혜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게 되면은 말하는 재주, 글 쓰는 재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통칭해서 수생목이 되게 되면은 지혜로운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인물인가 아닌가를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의 모양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수가 첫 번째 수의 모양은 고체화가 된 상태가 있어요. 그렇죠? 꽁꽁 얼어 가지고 고체화가 된 상태 그리고 액체화가 된 상태 물이 녹아서 흐르는 모양은 액체가 있는 거죠. 액체화가 된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기체화가 된 상태가 있어요. 수증기나 안개, 구름처럼 이렇게 흘러다니는 기체도 이제 수에 들어가는 것이고, 얼음처럼 꽁꽁 얼어서 이렇게 고체화가 된 것도 수에 들어가는 것이고, 흘러가는 이런 물도 바닷물, 강물, 우리가 마시는 물, 이러한 것들은 이제 액체라고 하죠. 요것도 이제 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를 연출을 할 수가 있지만, 일단은 고체와 액체와 기체 상태로 우리가 수를 공부를 한 이후에 또 나머지는 또 다음 과목에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을 글자로다가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신금이 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금을 수라고 해요. 무슨 소리냐, 신금은 금인데 왜 수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봄, 여름에는 이 신금을 가지고 비구름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을과 겨울에는 설이라고 해요. 그러면 비구름이 내리면은 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을, 겨울에 설이는 또 녹으면은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봄, 여름에 구름은 비구름이니까 비를 오게 하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하는 것이고, 가을, 겨울에는 설이니까 이 설이가 이제 물로 화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신금을 우리가 구름 또는 설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즉 물로 화하기 이전에 고체화된 상태의 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고체화된 물은 우리가 수를 지식과 지혜라고 했는데, 더 깊은 지식, 더 깊은 지혜가 되는 거예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익혀온 지식이나 오랫동안 습득된 지식, 검증된 지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봄, 여름에 형성이 되는 거니까 깊은 지식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나 겨울에 내리는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해온 깊은 지식이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는, 이 신금이라는 건 속에는 오랫동안, 그렇죠? 이렇게 사용을 했으니까 이미 검증을 받았고 알려졌고, 그렇죠? 그러한데 깊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봄, 여름에는 신금이 구름이니까 비구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되는 것이고, 가을과 겨울은 신금이 설이가 되니까 이건 지혜가 된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통칭하는 건데, 이 신금이 수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로다가 변화가 되어야만이 통찰력 높은 지식, 그리고 통찰력 높은 깊은 지혜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금이 수로 화하려면은 저절로 화해지는 게 아니라 화를 만나야 되는 거죠. 따뜻한 기운을 만나야만이 얼음이 녹죠. 그리고 따뜻한 기운을 만나야만이 설이가 녹듯이, 금이 수로 화하려면은, 변화를 하려면은 화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금도 있지만은 경금도 있죠. 경금도 경금도 신금과 같이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경금은 신금처럼 오래 묵은, 그렇죠? 오래 묵은 지식이 아니니까 오랫동안 이어온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라고 하는 용어를 빼시면 돼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설이로서 오랫동안 이어온 지혜라고 했죠. 그동안에 습득할 기회를 갖는 것이 경금인 거예요. 즉 말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랫동안 쓰일 신지식, 신지혜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경금과 신금이라고 하는 서리가 물로 화했을 때 모양이 다르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해 오던 지식이라면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서부터 미래로 오랫동안 사용을 할, 그러니까 앞으로 쓰일 지식과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금에게는 과거에 오랫동안 쓰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빠지면 되는 거예요. 같은 지식과 지혜, 그러니까 비구름과 서리가 되지만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써왔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고 지금서부터 미래에, 지금서부터 앞으로 이제 써나갈 지식과 지혜이니까 신지식인 거죠. 새롭게 창안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이제 다른 거죠. 그리고 경금은 고서에 보면은 원원유장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사용한다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습득할 기회를 갖는다 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경금의 금생수는, 경금이 물로 화한 것은 지금서부터 미래 동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습득할 지식을 이제 우리가 습득할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습득할 조건이 주어진 것과 습득한 기회를 갖는 것은 다른 거예요. 습득할 조건이 주어져 있고 습득할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습득하지 않고 습득하지 할 조건이 되어 있어도 내가 습득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즉 내가 아무리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질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행에는 배합이라고 하는 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국화라고 하는 것 속에는 토국수라고 하는 환경적인 요소와 목국토라고 하는 이렇게 자질을 개발하는 과정과,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생목, 목생화라고 하는 수국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배합이라고도 하고 과정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과 좋은 자질을 가지고 타고났지만 내가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나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이제 제가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어요. 임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눈을 말하는 거죠. 봄, 여름에는 비가 되고
가을과 겨울에는 눈이 된다. 그런데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비와 눈인데 그 양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양이 많음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이 많으니까 이 개인에게 오는 게 아니고 강이나 바다에 내리는 비와 눈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임수에서 나오는 이 지혜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멀리 내다보는 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는 봄, 여름에는 비, 가을과 겨울에는 눈, 그런데 폭이 넓은 것을 말한다. 아까 경금과 신금에서 나오는 수는 깊은 지식이라면은 임수에서 나오는 수, 그러니까 임수에서 나오는 지식은 폭넓은 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수도 비니까 뭐가 돼요? 지식이 되는데, 이 지식은 넓게 펼쳐진 지식이라는 거예요. 임수가 또 눈이라면은 어떻게 돼요? 겨울에는 지식이 아니고 지혜라고 했죠. 아까 신금도 여름에는, 봄, 여름에는 비구름이고, 비구름은 즉 지식이 되는 것이고, 가을과 겨울에는 서리가 되는데, 이 서리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 임수도 이제 가을과 겨울은 눈이 되는 것이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 중에서 지혜가 되는 것이다. 지혜인데 깊은 지혜가 아니고 폭넓은 지혜가 되는 것이고, 어떤 한 사람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폭넓은 지혜, 폭넓은 지식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수의 종류로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계수가 있죠. 계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임수와 똑같은데 임수는 폭이 넓은 거라면은 계수는 좁은 거예요. 폭이 좁은 거니까 정밀한 것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수도 봄, 여름에는 비가 되고 가을, 겨울에는 눈이 되지만,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와 다르게 자세하고 정밀한 것이니까 완전하고 전문성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수도 이렇게 봄, 여름에는 비가 되고 가을, 겨울에는 눈이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넓게 보는 경영 철학이라고 한다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깊게 보니까 학문적 철학을 지닌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르죠. 그러면 이제 경금과 신금, 임수와 계수를 짬뽕을 시킨 것을 우리가 짝이라고 하고요, 배합이라고 해서,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식으로 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 임수를 생하면은 금생수가 되는 거죠. 임수가 이제 신금이 임수를 생하게 되면은 오래된 지식을 깊이 이렇게 학습을 해서 널리 유포를 시키는 거가 되죠. 임수의 넓음, 그렇죠? 폭넓게 유포를 시킴과 신금이라고 하는 오래된 지식과 깊이 있는 지식을 공부해서 임수라고 하는 폭넓게 유포시킨다, 폭넓게 번져나간다, 넓게 쓴다, 넓게 공부한다,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합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건 또 할 거예요. 또 하지만은 일단은 이 시간에는 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수의 속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 계수, 뭐 자수, 해수 이것만이 수가 아니라 수라고 하는 것에는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있는데 고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금과 신금, 그렇죠? 또 액체라고 하는 것은 임수와 계수가 있다. 그리고 기체라고 하는 것은 구름과 같이, 그렇죠? 눈과 같이 안개와 같은 것들이 이제 기체에 들어가는데 봄 여름에는 이제 비구름으로서 기체가 되고 가을 겨울에는 설이나 눈으로서 또 기체가 되어서 내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것들이 지식과 지혜가 되는데 어떻게 깊게냐 넓게냐 이제 과거에 쓰였던 거냐 미래에 쓰일 거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각기 다르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되었죠. 그리고 나면은 또 우리가 뭐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신금이라는 게 있는데 천간의 신금 말고 이렇게 지지의 신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지의 신금. 그렇죠? 지지의 신금은 천간에 있는 경금과 이제 유사한 건데 천간의 경금을 구름이나 이제 설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단장 내린 설이라고 한다면 그건 경금이 되는 거고 지금 단장 이렇게 내린 비라고 한다면 그건 경금이 되는 건데 신금은 녹지 않고 오랫동안 쌓여있던 설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된 학문이라고 했죠. 경금이라고 하는 거는 당장 내린 설이다. 그리고 지금서부터 이렇게 미래에 쓰일, 그렇죠? 학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천간에 지지에 있는 저 신금은 천간에 있는 경금과 유사하지만은 지하에 있는 우물과 같은 거예요. 땅 속에 있는 우물과 같은 것이다. 바위 속에 묻힌 우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쓰임새가 각기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틀리거나 한 거는 아니에요. 미래로 향해서 오랫동안 흘러가는 샘과 같은 거죠. 땅 속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지하에 묻힌 물이니까 지금서부터 미래에, 그래서 미래 앞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시간에, 그렇죠?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오랫동안 흘러가는 물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